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요즘 미국 산업의 제도약을 이끄는 키워드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 바로 전기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력망이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이 숫자 2테라와트,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에서 전력망에 연결해달라고 줄 서 있는 발전 프로젝트들의 총 용량입니다. 2테라와트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현재 미국 전체 발전 용량의 무려 2배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 공장은 다 지어놨는데 이걸 실어 나를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수십 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던 시스템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 걸까요? 단순히 전기를 예전보다 더 많이 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 시스템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력 수요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급증하는지 그 배경부터 보고요. 기존 시스템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혁신적인 기술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까지 총 5단계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전력 수요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바로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2026년 딱 한 해에만 전체 전력 사용량이 1.6%나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AI 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설비 용량이 무려 23%나 폭증할 전망이에요. 여기에다가 미국 본토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까지 가세하면서 산업 수요도 쑥쑥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럼 공급 쪽은 괜찮을까요? 기존의 전력망은 지금 크게 2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전력망 정체, 또 다른 하나는 신뢰도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2테라와트짜리 병목 현상입니다. 발전소는 다 지어놓고 정작 전기를 보낼 송전망에 연결을 못해서 몇 년씩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쌩쌩 달려야 할 차들이 고속도로 진입로에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꽉 막힌 정체를 풀기 위해서 규제 당국이 새로운 규칙을 내놨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냥 무조건 먼저 온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처리했어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엄청 지연됐는데 이제는 이걸 바꾼 겁니다. 준비된 프로젝트 먼저 처리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비슷한 지역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하나하나 심사하는 대신에 한꺼번에 묶어서 클러스터로 평가해서 시간도 단축했죠. 이렇게 해서라도 막힌 혈관을 좀 뚫어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바로 신뢰도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친환경적이라서 좋은 줄만 알았던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오히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주던 석탄, 가스 발전소가 100기가와트 이상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해가 지거나 바람이 안 불 때는 어떡하죠? 바로 이 빈틈, 이 신뢰도 격차를 어떻게 메울 거냐가 정말 큰 숙제로 떠오른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전력망의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다지기 위한 3단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죠. 단기적으로는 기존 발전소들의 출력을 최대한 쥐어짜서 버팁니다. 중기적으로는 전기를 아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LDS를 의무적으로 늘리고요. 또 전력 사용량이 몰릴 때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주는 수요 반응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전력망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해법으로 원자력 발전을 2050년까지 지금의 4배인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를
따라잡기엔 부족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 같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그동안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서 문제의 주범으로 꼽혔던 데이터 센터 있죠? 이게 이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거대한 가상 발전소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서 전기가 남아돌 때는 AI 학습 같은 힘든 일을 막 돌리고요. 반대로 전기가 부족한 피크타임에는 데이터 백업 같은 덜 중요한 일은 잠시 멈춰서 전력망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심지어 밀리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로 전력 사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전력망 전체의 주파수를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력 수요를 폭발시킨 바로 그 AI가 역설적으로 전력망을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으니까요. 실제로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불과 몇 년 안에 전력회사 관제실의 40% 이상이 의사결정을 할 때 AI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하니까요. AI가 전력망에 어디서 고장이 날지 미리 예측하고 수요가 얼마나 될지 더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또 전력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뭐랄까,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정밀한 운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변압기 같은 물리적인 부품들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걸 만들 재료가 없어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말짱 꽝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통 강화 기술, 영어로는 GSTS라고 부르는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새로운 송전탑을 대규모로 짓는 대신에 기존에 깔려있는 전력망에 스마트 센서나 소프트웨어를 더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이에요. 꽉 막힌 도로를 새로 넓히는 대신 신호 체계를 바꿔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전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거대한 전환에는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액수가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돈을 끌어오는 방식 자체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세액공제 현금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재생에너지 회사가 정부한테서 세금 할인 쿠폰을 받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은 사업 초기라 이익이 별로 없어서 낼 세금도 얼마 없어요. 그럼 이 쿠폰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금을 많이 내는 다른 대기업한테 현금을 받고 파는 겁니다. 덕분에 재생에너지 회사는 사업 초기에 꼭 필요한 큰 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금융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2025년 한 해에만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지금 미국의 전력망 전환에 속도를 붙이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부터 정말 다양한 해결책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한 세대에 걸친 거대한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전력 위기를 촉발시킨 AI가 과연 이 전력망을 구원할 해결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류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는 미래를 향해 그저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선택하고 또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